결혼한 자녀에게 이것을 주면 평생 후회한다. 이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사랑이라 믿어왔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이든 주고 돕고 챙겨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 배워왔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모든 주는 일이 다 사랑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그중 일부는 독이 되어 나도 모르게 자식의 인생에 상처를 남기고 내 마음까지 병들게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결혼한 자녀 부부에게 집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손주를 대신 돌보는 부모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선의가 자녀의 삶을 무겁게 만들고 부모의 노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노부모의 절반 이상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 후회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 베푼 손길이 어느 순간 부담으로 돌아오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다라는 오래된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져야 걷는 법을 배우듯 자식도 실수하며 자기 인생을 배워야 어른이 됩니다. 부모가 모든 걸 대신해주면 자식은 편해지지만 동시에 약해집니다. 그리고 부모는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독이 되는지, 그리고 후회 없는 관계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결혼한 자녀에게 절대 주면 안 되는 이것, 그 속에 숨은 진짜 인생의 교훈을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인생의 통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독이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은 참 이상합니다. 주면 줄수록 따뜻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이 식고 관계가 멀어지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해온 일들이 꼭 좋은 결과만 낳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젊을 땐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이 앞서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그 도움 중 많은 것이 간섭이 되고 의존을 만들고 서로를 불편하게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식의 삶은 자식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어릴 땐 해주는 만큼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고마움은 사라지고 당연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게 관계는 서서히 기울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서운함이 쌓이면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사랑은 주는 행위보다 지켜봐주는 여유에서 깊어집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대신 일으켜 세우는 부모보다 넘어지는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며 괜찮다, 스스로 일어나보라 말해주는 부모가 결국 더 큰 사랑을 전하는 법입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돕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부터는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이 어른이 되고 부모도 평온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을 스스로 꾸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도와주는 부모로 남기보다 믿어주는 부모로 남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물러선 자리에 자식은 스스로 설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되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성숙해집니다. 사랑은 끝까지 붙잡는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 진짜 사랑의 기준을 잊지 않을 때 후회 없는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모의 선의가 때로는 오해로 바뀌는 순간, 바로 자녀 부부의 결혼 생활에 개입할 때입니다. 결혼한 자녀의 삶은 더 이상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 자식인데 내가 아는 게 더 맞지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보태다 보면 그 한마디가 관계를 흔들어 놓습니다. 선의로 한 조언이 자녀 부부에게는 간섭으로 들리고 도움의 손길이 부담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곳에는 부모의 방식이 아니라 자녀의 방식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맞았던 말이 지금은 상처가 되고, 예전에는 통하던 방식이 이제는 시대에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믿을수록 자녀의 세계는 점점 좁아집니다. 진짜 어른은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옳아도 말하지 않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묻지 않았는데 조언하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개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타이밍이 틀리면 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때로는 모른 척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삶은 누구나 자기 방식으로 겪어야 배우는 법이니까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자녀가 힘들어 보이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같을 때 가만히 있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바로 관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묵묵히 바라봐주는 부모의 존재는 자녀에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부모의 조언은 자녀가 물어볼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때 말 한마디는 조언이 아니라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미리 나서면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로 들립니다. 결국 자녀의 가정은 배움의 장이자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존중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 바로 무분별한 경제적 지원입니다. 돈은 참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손길 같지만 때로는 관계를 어지럽히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베푸는 걸 사랑이라 믿지만 그 돈이 자식의 삶을 지탱하기보다 기대게 만드는 순간 사랑은 의존으로 변합니다. 부모의 지갑이 열릴수록 자식의 책임감은 닫히고 결국 부모의 노후는 흔들립니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안전망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평안한 노후를 위한 기반입니다. 여유가 있을 때 주는 건 선물일 수 있지만 그 여유를 끝없이 열어두면 사랑이 빚이 됩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중 상당수가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도와준 뒤 후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사라지고 관계만 남는데 그 관계가 고마움보다 서운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는 자녀의 말에 당장 손을 내미는 건 부모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모든 도움은 한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고 돈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죠. 무턱대고 주는 것은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단호함이 진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그 단호함이 자녀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돈을 줄 때는 이 돈이 누구의 삶을 위해 쓰이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무리해서 쓰는 돈은 불만을 남기지만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 평안을 남깁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지갑이 아니라 마음의 품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지원보다 중요한 건 믿음의 지원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서도록 지켜봐주는 믿음이야말로 돈보다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부모의 선의가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 영역, 바로 형제 간 불공평한 지원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잘 되길 바라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쪽이 어려워 보여서 조금 더 도와주다 보면 그 차이가 쌓여 불공평이라는 단어가 가족 사이를 스칩니다. 처음엔 아무 일 없던 듯 지나가지만 어느 순간 자식들 사이에 미묘한 거리감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서운함이 관계를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모의 선의는 때로 자식에게 비교가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를 납득하지 못하면 마음의 벽이 생깁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나누지만 공평은 원칙으로 지켜야 합니다. 형편이 안 되니까 더 도와줬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공평하다는 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내렸는지를 자녀가 이해할 수 있어야 누구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감정에 따라 돕는 순간 그 감정이 식으면 관계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원칙에 따라 돕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건 결국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가족 간의 균형은 감정으로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어야 하고 그 원칙은 부모의 말보다 삶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사랑은 공평하게 흘러야 오래갑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도와주는 일이라 착각하는 또 다른 함정, 바로 손주 전담 육아의 문제입니다. 손주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물입니다.
작은 손을 잡는 그 순간 마음이 녹고 삶의 의미가 새로워지죠. 그래서 많은 부모가 내가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손주 돌보기에 나섭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어느 순간 삶의 무게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하루 이틀 봐주는 일이었는데 어느새 매일의 의무가 되어버리죠. 사랑으로 시작한 일이 희생이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집니다. 자식 부부는 부모의 도움을 점점 도움이 아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부모는 피로와 서운함을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티게 됩니다. 손주 돌봄은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자녀 부부의 몫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됩니다. 도와줄 땐 즐겁게, 거절할 땐 미안함 없이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책임감이 아니라 집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일은 결국 나를 잃는 일입니다. 자녀의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산책을 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살아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잃으면 당신의 삶은 다시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마지막 이유, 해결책과 잔소리, 그리고 답을 주려는 마음의 함정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의 마음은 본능처럼 움직입니다. 어디가 아프니? 무슨 일 있니? 이건 이렇게 해야 해. 그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지만 듣는 자식 입장에선 부담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어른이 된 자식에게 필요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귀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게 익숙합니다. 내가 더 살아봤으니 아는 게 많다는 마음이 앞서서 결국 자식의 이야기를 끊고 답을 내어주려 하죠. 하지만 성인은 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할 사람에게 누군가가 대신 방향을 알려주는 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은 부딪히고 깨지며 배우는 과정입니다. 부모가 그 과정을 막으면 자식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듣는다는 건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연다는 건 참을성과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침묵으로 들어줄 때 자식은 마음을 엽니다. 말로 해결하려 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침묵으로 들어주면 마음은 가까워집니다. 진짜 어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조용히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괜찮다. 내가 잘 해낼 거야. 이 짧은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100마디의 조언보다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이 스스로 넘어져 보고 스스로 일어나야 비로소 자기 인생을 배웁니다. 그 과정을 막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됩니다. 좋은 부모는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해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입니다. 그 따뜻한 존재감이 자식에게 평생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랑이 때로는 짐이 되는 이유, 바로 불행을 나누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의 삶이 힘들었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자식에게 모두 털어놓는 것이 위로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불행의 고백은 자식의 마음에 죄책감을 남깁니다. 부모님이 나 때문에 힘드셨구나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부모는 잠시 마음이 가벼워질지 몰라도 자식은 평생 그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불행은 전염되고 가족의 관계는 서서히 병들어갑니다. 누구에게나 고단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원망으로 남기면 자식은 늙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도 나이 들어 저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반대로 부모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식은 노년을 희망으로 바라봅니다. 나도 나이 들어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말보다 강한 건 표정입니다. 한숨이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걱정을 남기고 미소가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평안을 남깁니다. 결국 자식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은
나는 내 인생을 잘 살았다는 얼굴 하나입니다. 그 표정 속에는 후회보다 감사가, 불만보다 여유가 담겨 있습니다. 불행을 나누는 대신 지금의 작은 행복을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마신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산책 중 들은 새소리, 오래된 친구와의 통화 한 통. 이런 소소한 기쁨이 자식에게는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부모의 행복은 자식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부모의 불행은 자식의 어깨를 무겁게 만듭니다. 늙는다는 건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다르게 행복해질 기회를 얻는 일입니다. 그 행복의 길을 스스로 찾아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결국 어떤 얼굴로 늙을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식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재산이 아니라 편안한 얼굴과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부모의 품격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불행을 멈춘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 부모의 즐거운 인생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오랜 세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뒷모습으로만 살아오셨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은 그 모든 역할에서 잠시 물러나 나 자신이라는 이름을 다시 불러줄 시간입니다. 자식이 가장 안심하는 순간은 부모가 행복할 때입니다. 당신이 웃고 있을 때, 당신이 하루를 즐기고 있을 때, 자식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은 괜찮구나. 그 믿음 하나가 자식의 인생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의 행복은 말이 아니라 모습으로 전해집니다. 늙었다고 해서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작은 취미 하나를 배우고, 가끔은 여행을 떠나고,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글을 써보는 일, 이런 사소한 일들이 삶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해온 사람일수록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삽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해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자식이 진짜로 안심합니다. 노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었다면 대신 시간을 늘려보세요. 일상의 여백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순간 삶은 다시 고요하게 반짝입니다. 당신이 미소 지을 때 자식은 그 표정을 평생 기억합니다. 그 미소 하나가 자식에게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세월을 지나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하루를 살아보세요. 책 한 권을 읽고 차 한 잔을 즐기며 햇살을 느끼는 그 순간이 당신의 인생을 다시 피어나게 합니다. 자식에게 줄 가장 큰 사랑은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잘 살고 있다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그 평온한 일상이 자식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로의 삶을 오래 지키는 지혜, 거리와 존중입니다. 가까움이 늘 좋은 건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는 숨 쉴 틈이 필요합니다. 그 거리가 없으면 사랑도 지치고 관계는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피로가 생기고 너무 멀면 냉담함이 생깁니다. 그 중간을 지키는 감각, 그것이 바로 평생 관계를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자식의 삶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건 냉정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때로는 지나치게 깊어져 자식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기도 합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 간섭으로 바뀌는 순간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서운함을 품게 되죠. 진짜 사랑은 간섭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마다 손을 내미는 대신 넘어지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괜찮다, 너라면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보내는 것, 그게 바로 존중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침묵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 침묵이 무관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느껴질 때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평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로 남는 것입니다. 만나면 따뜻하고 헤어지면 홀가분한 관계. 그게 진짜 이상적인 가족의 거리입니다. 필요할 때는 의지할 수 있지만 서로의 삶에 과도하게 얽히지 않는 것. 그 균형이 사랑을 오래 지속시키는 비밀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건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보기 위한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워서 답답하지 않고 너무 멀어서 서운하지 않은 관계, 그 사이의 온도가 바로 존중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편안함으로 느껴질 때 자식은 언제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부모는 잔소리 대신 미소로 맞이하면 됩니다. 잘 지냈니? 그래.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이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평생 따뜻하게 지켜줍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넘겨보겠습니다. 진짜 사랑의 완성, 붙잡지 않고 믿어주는 용기, 축복과 자유입니다. 부모의 마지막 역할은 자식을 축복하며 놓아주는 일입니다. 많은 부모가 사랑을 붙잡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손을 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들의 삶이 내 기대와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자기 길이 있고 그 길 위에서만 배울 수 있는 고통과 성장의 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길을 대신 걸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조용히 응원하며 믿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지나친 간섭은 의존을 만들고 자유로운 신뢰는 성장을 만듭니다. 때로는 자식을 위해 해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평생의 용기가 됩니다. 부모의 손이 느슨해질수록 자식의 어깨는 곧게 펴집니다. 그 자유 속에서 자식은 세상을 배우고 부모는 비로소 평온을 얻습니다. 놓아주는 사랑은 냉정이 아니라 존중이며 그 존중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신뢰로 남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도 당신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웃고 배우고 설레는 시간 말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때 그 행복은 자식의 마음에도 고요하게 전해집니다. 우리 부모님이 괜찮으시니 나도 괜찮다. 그 믿음 하나가 자식의 삶을 지탱합니다. 사랑의 마지막 모습은 통제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는 내 편이야. 이 말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조언보다 큰 힘이 됩니다. 붙잡는 사랑은 불안을 남기지만 놓아주는 사랑은 평화를 남깁니다. 이제는 자식의 삶을 걱정하기보다 당신 자신의 삶을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살 때 부모와 자식 모두는 서로의 인생을 존중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인생 후반전이 고요하고 평온하길, 그리고 자녀가 당신을 바라보며 저렇게 늙고 싶다는 미소를 짓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